안녕하세요 여러분, 메이크업 아티스트 스실입니다.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 간단하게 레티놀 추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레티놀, 레티날, 비타민 A에서 유래된 피부에 자연스럽게 각질을 제거해주면서 노화를 예방해주면서 모공을 개선시켜주는 그런 제품이죠. 미리 발라두면 주름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고 모공이라든지 여드름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 효과적인 그런 제품인데, 또 잘못 쓰면은 아무래도 좀 각질 제거가 동반하다 보니까 피부가 또 뒤집힌다든지 장벽이 무너질 수도 있어서 굉장히 처음에 이제 농도를 낮게 시작해야 되는 그런, 또 어떻게 보면 다루기가 까다로운 그런 제형으로 보여집니다. 레티놀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비타민 A 계열 성분인데 쉽게 생각하면 이게 변환된다고 해요. 그래서 레티놀에서 레티날로 변환되고 레티날에서 또 레티노익 애시드로 변환돼가지고 레티노익 애시드가 피부에 직접 작용하는 가장 강력한 형태라고 나와요, 검색해보면. 근데 이제 레티노익 애시드는 좀 더 자극이 있을 수 있어서 그 전 단계인 레티날이나 레티놀을 주로 피부에 바르는데요. 아니면 레티노 유도체 같은 걸로 바르기도 하죠. 1월부터 제가 좀 괜찮다고 하는 것들을 구매도 해보고 협찬도 받아보고 하면서 약 반년 동안, 그리고 또 중간에 나왔던 신상도 있어요. 막 2월, 3월 이때 나왔던 신상도 있어서 계속 번갈아 가면서 발라보고 저의 그냥 주관적인 그런 후기에 대해서 공유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의 피부에 대해서 먼저 소개드리면, 저는 40살 초기 노화를 겪고 있고요. 그리고 수분 부족형 지성 이고 속당김은 엄청 심한데 유분이 나오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민감성, 알러지성, 트러블성 피부라서 또 뭐 잘못 쓰면 뒤집히기도 하고 그런 피부입니다. 일단 제일 입문템으로 많이 유명한 게 아이오페 레티놀 슈퍼 바운스 세럼. 레티놀 함량이 0.015%로 초기 입문자 분들이 시도해 보기에 괜찮은데, 참 이게 함량이 다가 아니라고 해요. 이 배합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아이오페가 다 아실 수도 있지만 국내에서 가장 레티놀에 있어서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해온 그런 브랜드예요. 뭘 사야 될지 잘 모르겠으면 국내 브랜드에서 아이오페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0.015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피부가 좀 결이 매끄러워지면서 좋아진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뭐 20대나 아니면 30대 분들이 처음으로 레티놀 시도해서 적응기를 만들어 갈 때, 그럴 때 괜찮고, 나는 너무 함량이 높지 않게 좀 순하게 계속 관리를 꾸준히 마라톤처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되게 함량 대비 효과가 괜찮은 그런 제품이 아이오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 구매한 제품이고요. 처음에 제가 민감성이다 보니까 적응을 좀 잘 안 하면 뒤집힐 것 같아서 작년에도 제가 이거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거가 새로 구매한 거고, 진짜 제 새끼손톱의 반 정도? 진짜 엄청 조금 작아지고 제가 항상 안전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했던 수분 세럼, 저의 경우에는 그게 라네즈 워터뱅크 수분 세럼이거든요. 그거에 개어가지고 엄청 소심하게 적응하는데 한 1년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안 했어도 순한 제품이었겠지만 그만큼 제가 좀 겁이 많고 뒤집어지면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처음에 이걸로 적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는 웬만한 레티놀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편하게 쓸 수 있게 피부도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익숙해진 것 같아서 이제 함량 높은 것도 잘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리메라의 유스 레디언스 비타티놀 세럼이라고 해서 비타민 C랑 레티놀을 같이 쓰면은 잘못 썼을 때 자극적일 수 있어서 따로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리 안전하게 소량의 그런 레티놀하고 비타민 C를 잘 배합을 해서 매일매일 써도 문제가 없게 그렇게 만들어서 귀차니스트 분들이 너무 자극적이지 않게 겸사겸사 비타민 C 관리도 하고 레티놀 관리도 하고 싶다,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없는 주부나 아니면은 바쁜 학생이나 직장인 분들, 그리고 저의 경우에는 여행지에서 잘 썼어요. 여행지에서 막 루틴을 짜가면서 오늘은 비타민 C, 뭐 오늘은 레티놀 이렇게 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충 편하게 빨리빨리 하기 좋아가지고 여행지에서 밤에 관리하는 용으로 괜찮았어가지고 요거 또 함량이 레티놀의 경우에는 아마 0.015% 정도로 좀 순하게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겸사겸사 할 수 있어서 좋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다른 레티놀들보다는 레티놀 그 자체의 효과는 좀 저는 약하다고 느꼈고 근데 이제 안 해주는 것보다는 해주는 게 뭔가 심리적으로 안심이 된다. 나의 노화 예방에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관리 차원. 이런 느낌으로 쓸 수 있어서 굉장히 미미하게 효과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화장이라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때처럼 밀린다는 느낌을 받았고 레티놀은 근데 가급적이면 저의 경우에는 웬만하면 밤에만 사용하려고 하긴 하거든요. 뭐 아침 저녁 다 써도 된다고 하긴 하지만 저의 경우는 그냥 밤에만 써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저녁에만 사용을 한다. 그래서 입문템으로 이 두 개를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코스알엑스 레티놀 0.1 요거 같은 경우에는 코스알엑스랑 아이오페가 같은 아모레퍼시픽 계열이다 보니까 코스알엑스에서 나오는 0.1이랑 0.3이랑 이런 레티놀들이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한데 아이오페랑 배합이 사실상 많이 비슷하다라는 업계의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차이가 뭐냐면은 공기에 조금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연고 제형이라는 거? 그러니까 아이오페 같은 경우에는 레티놀 성분이 공기에 노출되면은 산화되면서 그 효과가 좀 낮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중으로 공기에 닿지 않게 그 패키지가 조금 0.1%, 0.3% 같은 경우에는 다르게 제작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그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높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함량을 0.1로 0.02로 해서 올려보고 싶은데 너무 자극이 되지는 않게 써보고 싶다. 근데 가성비 좋게 쓰고 싶다 했을 때 괜찮은 것 같고 저는 요거를 이제 개어서 썼는데 딱 색상을 보면은 이렇게 레티놀은 노란 슈크림 같은 색상이 레티놀의 정석 색상이에요. 요거 저는 괜찮게 썼고 더 욕심내서 0.3도 있어서 0.3으로 올려서 써봤는데 0.3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자극감이 느껴져서 저는 0.1 정도까지가 저 같은 민감한 사람한테는 좀 코스알엑스 거에서는 괜찮았다 이렇게 느꼈고요. 요거랑 되게 좀 많이 비슷하게 느껴졌던 라인들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는 아다팔렌 겔이라고 해가지고 그 의사 처방 받아야 되는 레티놀 유도체 약간 민감한 사람들이 좀 순하게 쓸 수 있는데 효과적인 이거를 아이오페 0.01호랑 더불어서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했고 이게 좀 효과가 되게 좋다고 느꼈었어요. 근데 요거랑 조금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고 그 효과가 그리고 이거랑 또 진짜 많이 비슷한 게 닥터 디퍼런트의 비타 리프트 A 포르테 나이트 트리트먼트 크림인데요. 리포점화로 안정화된 레티날이 나이트 크림용으로 만들어져 있는 제품이라고 해요. 이게 빨간색도 있고 흰색도 있는 것 같은데 빨간색은 제가 약간 유분감 있으면서 리치하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다른 보통은 수분 크림이나 수분 세럼을 개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아다팔렌 겔이라든지 스티바 A 연고랑 이 닥터 디퍼런트 라인이 굉장히 뭔가 제 피부에 작용하는 게 효과적이고 빠르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서 저는 괜찮았고 피부 모공 같은 거나 이 결감 이런 거가 좀 빨리 잡힌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농도가 그래도 좀 될걸요? 요거 농도는 제가 찾아서 여기 글씨로 따로 적어 놓을게요. 아무래도 지금 색상을 보면은 약간 더 진한 노란 색상인 걸 보면은 0.1보다도 뭔가 조금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유튜버 제이나님이 만든 레이어랩에 레티놀 0.1%, HPR 1.5%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안티에이징 세럼 요것도 이제 RH 세럼 1.6이 이름이군요. 그리고 여기 안에 펩타이드도 8가지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요런 색상이고 그 HPR이라고 하는 성분이 레티놀, 레티날을 이은 조금 더 나중에 나온 그런 성분? 좀 더 발전적인 성분인데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가 이제 같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안에 저는 보습 성분을 좀 같이 챙겨줬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40대 정도 초반이나 30대 후반의 건성분들, 아니면 30대 중반도 뭐 괜찮을 것 같고요. 건성분들이 밤에 이제 관리하는 그런 용으로 사용하기에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정말 이거는 개인차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수부지인 분 같은 경우도 요거를 잘 쓰고 있다라고 하고, 저도 트러블 나거나 이런 거는 없었는데, 제가 이런 거에 보습력을 이제 좀 더 보충하고자 할 때 시어버터 성분을 넣거든요. 근데 시어버터 성분이 굉장히 보습력이 좋고 비싼 원료인데, 그 성분이 조금만 이렇게 배합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했을 때 약간 뭐가 이렇게 나는 그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지성에 가까운 저한테는 이 레티놀 때문에 그런 게 아닌 것 같고, 뭔가 안에 챙겨주려고 하는 부수적인 보습 성분 때문에 제가 뭐가 조금 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협찬 받았고 제형도 진짜 좋고, 그런데 지성이나 트러블성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은 아니고, 건성에 가까운 수부지라든지 아니면 좀 시어버터에 아무 반응이 없는, 근데 다른 것들도 다 시어버터 조금씩은 들어가 있을 거예요, 보습력을 위해서. 근데 제가 가끔 그 배합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뭐가 나거든요. 근데 얘가 약간 그게 좀 간당간당한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트러블이나 지성 분들보다는 저는 건조하신 분들에게 복합적으로 좀 배합을 신경 써서 만들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요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0.1%하고 1.5%의 HPR이면은 어느 정도 챙겨줄 거는 다 챙겨주는 정도? 그 정도 수준. 그러니까 아이오페보다는 조금 더 노화를 더 많이 신경 써서 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바운스 세럼보다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일드랩 같은 경우에 아랑님이랑 같이 콜라보로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작에 나왔을 때 초반에 협찬을 해주셨었어요. 근데 마일드랩 같은 경우에는 레티놀보다 레티날이 효과가 조금 더 즉각적인데, 레티날이 좀 더 안정성이 떨어지기가 쉬워서 그 안정성을 좀 잡으려고 노력한 제품이다. 그리고 민감한 사람도 쓸 수 있게, 여드름이 안 나게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이 제품의 포인트였고, 정말 그때는 제가 지식이 많이 없어서 여기에 있는 공기를 막는 그 마개가 없어졌어요. 귀찮아서 제가 떼놨는데, 근데 이게 공기 차단하는 게 특히 레티날한테는 되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어쩌면은 그 유효한 효과가 발휘가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건 되게 특이하게 이 턴오버 앰플 레티날 같은 경우에는 물같이 되게 묽어요. 그래서 흡수력이 매우 빠르고, 딱 바르면은 당연히 여드름이 안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지성에서 트러블성 분인데 조금 효과적으로 레티날을 쓰고 싶다 하는 분들이 쓰기에 조금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여드름성 분들이나 지성 분들에게 괜찮을 것 같고, 요거가 좀 건조해지지 않게 마무리로 또 이제 같이 챙겨주면서 레티날 0.05%랑 HPR이랑 OGF 이렇게 재생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걸로 마무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세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렇게 세트로 사용을 해주면 좋은데, 저의 경우에는 속건조가 심한 수부지예요. 근데 이거가 조금 더 지성 피부한테 괜찮은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후기들 보면은 전체적으로 후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특히 입문자나 아니면 20대 분들이 써보기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의 경우에는 속건조가 심해지면은 이게 째이면서 약간 볼 트러블이 올랑 말랑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트러블이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두 개를 같이 챙겨 발랐어도 건조했다. 그래서 약간 건성에 가까운 그런 피부 제형이나 속건조가 굉장히 심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만 발랐을 때는 속건조가 좀 있을 수 있다. 이게 제가 오늘 보여드린 것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속이 가장 좀 건조하다는 그런 느낌이 이 레티날 성분의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그걸 잡으려고 정말 노력을 했다고 들었는데, 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보습력이 좀 아쉬웠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많이 쓰지는 않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치만 저는 좀 젊은 분들한테는 좀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드리고 싶고 여드름성 지성한테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클레드보 골드 세럼도 협찬을 받았는데요. 이 골드 세럼 같은 경우에는 성분이 레티놀, 레티날이라기보다는 좀 더 순하게 작용할 수 있게 레티놀 유도체로 되어 있어요. 레티놀 유도체 중에서 뭐였더라? 레티닐 팔미테이트였나? 아무튼 이게 그래서 좀 민감하신 분들도 자극적이지 않게 안전하게 쓸 수 있고, 그 레티놀 유도체 성분이 10만 개의 캡슐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이제 닿았을 때 즉각적으로 자극이 안 일어나게 해서 이제 캡슐이 분해되면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작용을 하게 하는 게 포인트고, 안에 이제 보습 성분이라든지 24K 골드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약간 럭셔리하게 클레드보스럽게 뭔가 보습이나 좀 복합적인 그런 것까지 챙겨줄 수 있게, 안티에이징을 챙겨줄 수 있는 그런 게 골드 세럼이고요. 요거는 레티놀, 레티날이 주는 즉각적인 뭔가 모공이나 결 개선 효과는 저는 상대적으로는 조금 덜 느낀 편이었고, 그보다는 안 건조하게 전체적으로 뭔가 영양이나 밸런스를 맞춰주면서 피부에 보약을 주는 것처럼 보습을 챙겨주고 결을 진짜 약간 미미하게 관리해준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레티놀, 레티날보다는 효과가 약하다고 느꼈습니다, 솔직히. 근데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굉장히 고가의 보습 성분 같은 게 많이 챙겨져 있으면서 기름지지 않으면서 여드름이 안 났어요. 그래가지고 좋았고, 요거랑 더불어서 여기에 골드 크림인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레티놀 그 유도체에 팩 같은 게 있어요. 그거가 저는 더 즉각적으로 피부 결이 딱 이게 워시오프 팩인데 좋아진다는 그런 느낌 좀 빨리 받긴 했거든요. 그래서 영양이랑 각질 관리 해주는 것처럼 골드 그 마스크팩이랑 이거는 데일리용으로 이런 식으로 같이 쓰는 걸로 보여지고, 이거는 진짜 확실히 아침 저녁에 다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나는 너무 자극적이지 않게 좀 간접적으로 피부 관리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피부가 조금 속건조가 있거나 건조하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노화가 있는 복합성 분들에게도 여드름 안 나고 괜찮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것 중에서 가장 좀 평균 함량이 높은 게 르뮤의 퓨어 레티놀 펩타이드 세럼인데요. 요거는 제가 구매를 했고, 여기에는 레티놀이랑 레티날이랑 HPR이랑 바쿠치올이랑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매트릭실이라고 해서 고가의 프랑스 브랜드의 펩타이드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라서 안에 원료를 굉장히 신경 써서 배합을 한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제형을 보면은 얘도 이제 공기에 노출되지 않게 이 에어로부터 차단하는 요구가 들어가 있고, 이 레티놀이랑 레티날의 용기가 되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색상은 딱 이게 레티놀, 레티날의 정석인 이런 노란 슈크림 같은 그런 색상이고, 발림이 굉장히 부드럽고, 이것도 보습을 위해서 뭐 히알루론산이라든지 뭐 펩타이드라든지 시어버터 성분도 같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시어버터는 저에게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정말 이게 개인차가 있죠. 흡수가 매우 좋았고, 이 친구만 바르면은 건성분들은 항상 레티놀이랑 레티날 단독을 발랐을 때는 뭐가 조금 건조하다는 느낌? 약간의 그 속건조가 조금 느껴질 수 있는데, 요런 스타일 치고는 제일 덜 건조한 편에 속했다. 속건조가 제일 덜한 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르뮤하고 레이어랩이 좀 뭔가 속건조가 단독으로 발랐을 때도 약간 덜한 편에 속하는 그런 제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얘가 함량이 그 레티놀만 0.5% 들어있다는 게 아니에요. 레티놀, 레티날, HBR 이런 걸 했을 때 평균치로 했을 때 유효 그 퍼센티지가 0.5%라는 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에 엄청 자극적이거나 의외로 그렇진 않았고, 제가 쓴 것 중에서 가장 숫자가 높게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가장 효과가 좋으면서 보습도 좀 더 챙겨주면서 뭔가 노화 예방도 해주면서 모공하고 결 개선도 되고 이 효과가 좀 제일 좋았던 그 제품 르뮤였어요. 이게 가격에 비례하는 걸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르뮤가 그래도 가격대가 골드 세럼은 조금 별개인 것 같아요. 골드 세럼, 클레드보 빼고는 제일
좀 그래도 높은 편에 속하는데, 그리고 요거랑 세트로 쓰기 좋게 일부러 매트릭실 크림을 르뮤 24hour Age Define 크림이라고 이렇게 같이 나오는데, 매트릭실이 굉장히 좋은 그 펩타이드 프랑스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도 함량이 되게 높게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엄청 높게 들어가 있어서 레티놀, 레티날이 피부에 좀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게 그 매트릭실이 피부 신호를 보내준다고 해요. 보습을 도와주면서. 그래서 이거를 꼭 같이 발라주면 좋고, 요거는 약간 저는 수부지잖아요. 그래서 발라보고 내가 발라본 것 중에서 가장 유분 잔여감이 많은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공동 개발한 게 소라살롱 소살림이거든요. 근데 소살림 같은 경우에는 건조한 편이라고 해요. 근데 끈적임이나 유분 잔여감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건성한테는 그렇게 느껴지는구나. 수부지나 지성한테는 유분감 있게 느껴지는데, 그런 느낌이고, 이게 이제 흰색의 그런 크림인데 향기가 특이해요. 향기가 이제 발랐을 때 약간 그릭 요거트 같은 살짝의 그 산미 같은 그런 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굉장히 피부에 좋은 걸 바르고 있다. 그 원료 그 자체 향에 좀 근접한 그런 느낌? 그런 뭔가 기분이 좋아요. 그 그릭 요거트 같은 그 향이 피부에 되게 작용을 잘 해줄 것만 같고,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퍼센티지를 좀 바꿔가면서 바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레티놀, 레티날을 발라도 항상 마무리로는 좀 더 피부에 신호를 잘 주면서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게 보호해줄 수 있게 이 매트릭실 크림을 꼭 마무리로 발라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세트로 하는 게 진짜 효과가 가장 좋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보여드린 것 중에서 하나만 골라야 된다면 저는 르뮤의 레티놀, 레티날이 들어가 있는 세럼을 가장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치만 이게 도합 0.5%로 함량이 조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입문자 분들에게는 아이오페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것보다 조금 더 올리고 싶다 그러면은 아이오페나 아니면은 코스알엑스나 아니면 저는 특히 여드름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닥터 디퍼런트가 뭔가 모공하고 결 개선에 효과가 좀 빠르다고 느꼈습니다. 근데 이거 잘못 쓰면은 다들 하나같이 어떤 브랜드를 써도 운이 좀 나쁘면은 뒤집어진다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처음에는 진짜 조금만 해가지고 수분 세럼에 엄청 개어서 적응을 시켜야 돼요. 그냥 단독으로 저는 이렇게 묽은 제형들 있잖아요. 워터리하게 나오는 이런 제형들은 그냥 단독으로 바르는데 나머지는 다 개어서 쓰거든요. 그렇게 좀 처음에 시작을 해주시면은 좀 더 여러분도 안전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한 반년 가까이 여러 개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써보면서 막 뒤집어지기도 했고, 근데 이거가 되게 사람마다 그 타입도 너무 다르고, 그 뭔가 알러지나 트러블 일으키는 그 요소가 그 수많은 배합 중에서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일어날지 몰라가지고 저의 의견이 매우 주관적일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랑 피부 타입이 약간 비슷한 분들에게는 저는 르뮤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거를 급하게 찍은 것도 조금 있습니다. 6개월 만에 찍으면 급한 건 아니지만 뭔가 생각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레티놀, 레티날이 복잡한 그런 거다 보니까 저한테는. 요거가 제가 소라살롱에서 그분이랑 아무 연고도 없지만 저도 마켓으로 구매를 저렴하게 했었는데 진짜 다 쓰면은 그냥 다른 거 안 쓰고 나는 이걸로 계속 정착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많은 걸 비교를 해보면서. 근데 이제 며칠 있으면은 이거 공구가 정말 오랜만에 와가지고 이거를 특히 40대, 저처럼 40대 초반이나 그 이후로 넘어간 40, 50대, 60대 분들에게는 추천을 드리고 싶고, 효과가 좋으면서 보습도 챙겨주고 안에 성분도 좋은 것 같고 약간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미 나는 레티놀 쓰고 있는 걸 레티놀 쓰고 있는 게 있다 하면은 저는 매트릭실 크림을 꼭 같이 써보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시너지가 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레티놀, 레티날이 더 작용을 잘 해줄 수 있게 도와주면서 보습을 챙겨준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겉에가 엄청 유분이 좀 도는 느낌 들지만 좀 바르고 시간 지나면은 괜찮아지고 그냥 팩한다는 느낌으로 끈적인다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싹 씌워지면서 뭔가 약간 유분이 번들번들한 느낌? 그런 느낌이긴 한데, 아무튼 이 매트릭실 크림이 진짜
진짜 만약에 백화점 브랜드에서 만들었다면 한 35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느꼈던 그런 크림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이거 르뮤 세럼을 굳이 안 사더라도 매트릭스 크림을 같이 써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소라살롱님하고 저하고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아무 연관도 없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때가 제일 저렴한 것 같아가지고 이왕이면 여러분들 조금 합리적인 가격으로 잘 구매하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지금 급하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20대나 30대 초반은 아이오페나 아니면은 이 아이오페랑 되게 비슷하다고 하는 게 이니스프리 0.01호 레티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초기 입문자분들은 시작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막 스킨케어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메이크업 아티스트니까 되게 다양한 스킨케어를 써봤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조금 민감하기도 하니까 느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저의 주관적인 의견을 공유를 드렸고요. 저의 이런 후기가 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여러분도 피부 관리 예쁘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또 볼게요. 안녕!